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많이 기다리신 아이맥 M1 작곡 후기입니다. 제가 며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곡도 한번 써봤는데요. 작업하면서 느낀 점이나 장단점이 좀 극명한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는 모니터 크기예요. 우선 이렇게 디자인이 싹 바뀌면서 기존 21인치 크기인데 모니터만 24인치로 늘어나면서 베젤은 작아지고 모니터는 커지게 되었죠. 사실 저는 맨 처음에 43인치 모니터로 작업을 하다가 또 아이맥 27인치를 구매하면서 27인치로 또 내려왔었고요. 또 이번 테스트로 24인치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영상 편집이나 여타 작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음악 작곡에는 모니터와 이제 사용자의 거리가 꽤나 긴 편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건반도 들어가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와 여유 공간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니터가 좀 작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4.5K의 해상도를 전부 쓰자고 해상도를 올리니까 아이콘은 작아지고 글씨도 작아지고, 근데 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작업할 때 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앉아있다 보니까 조금 자세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의자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본 순간 이거는 내가 모니터가 작았구나, 지금 24인치가 굉장히 나한테는 작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작다라는 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작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7인치를 사용하고 43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큰 모니터들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24인치를 작업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더 작게 느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좋게 생각하자면 27인치에 비해 이렇게 베젤도 얇고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디자인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뽕딱 이런 색깔.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작업하면서 기분이 좋다,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좀 색다르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아이맥 화이트 베젤이 있는 옛날 맥 같은 느낌도 간혹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둘 다 좋은 디스플레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저한테는 좋게 다가왔습니다. 베젤이 얇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베젤이 화이트로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더 선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5K의 24인치 모니터가 좀 더 픽셀이 모여있다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렇게 보조 모니터를 쓰기에는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 깡통 아이맥이라서 따로 허브를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포트 부족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허브를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허브 관련 이야기는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맥 M1 작곡용 세팅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음인데요. 이제 음악 작업 특성상 노이즈나 이런 반사음들이 조금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27인치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쉽게 올라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팬소음을 자주 듣곤 했었는데요. 이번 아이맥 M1은 역시 M1칩답게 발열이 높지 않았고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했어요. 다만 이번에 모든 아이맥에 팬 2개, 히트파이프 2개를 전 모델에 넣어준 줄 알았더니 이번 깡통 아이맥에는 팬 1개, 히트파이프 1개 이렇게만 넣어줬더라고요. M1 칩 자체가 저발열이라 팬이 1개만 있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홍보 영상에는 팬이 모두 2개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또 이런 식의 차별을 주는 애플이 또 애플했다 생각합니다. 이왕 넣어줄 거 2개 넣어주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이에요. 사실 27인치 아이맥이나 24인치 M1 아이맥이나 작업 환경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뒷면 색상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뒷면을 언박싱할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 거울이라도 달아서 좀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면은 아예 볼 일이 없습니다. 다만 호환성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로직 내장악기 위주로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장악기 중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스트링이나 피아노, EP 같은 거는 외부 VST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EP 악기인 리자드는 잘 작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콘탁을 켜서 악기를 불러오면 악기가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제가 쓰는 그 메시브라는 신스 악기도 아예 M1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플러그인 중에서 믹스 마스터링용으로 제가 애용하는 뉴트론과 오존 같은 경우도 정상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로직에서 키면 작동이 안 되는데 오존 자체만 실행하면은 또 작동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작업을 할 때 외부 VST를 적게 쓰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M1 칩이 나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100% 지원이 아닌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장악기 위주로 작업을 했고 EP만 리자드를 써서 작업을 조금 해봤는데, 내장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널널하다 싶을 정도로 작업을 했었고요. 하지만 자주 쓰는 VST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맥 M1 초보자용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이에요. 하지만 중급자나 외장 VST를 자주 쓰시는 분, 프로로 작업하시다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M1을 좀 노려보시려는 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진 비추입니다. 영상 편집에서는 진짜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악 작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맥북 에어 M1을 작곡용보다는 이제 회사 업무를 보거나 영상 편집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심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은 성능이었고요. 하지만 곡 작업을 하기에는 언제나처럼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맥 M1이 언박싱 하면서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 작업하면서도 이 앞모습이 너무 예뻐서 메인컴으로 바꿀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음악 작업용은 인텔 아이맥이 훨씬 작업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입문자라면 M1 아이맥 샀을 때 절대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